에, SM 백셀 종목번호 010580입니다.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는 건 좀 뭐랄까 좀 아, 픽셀이 깨진 것처럼 사진을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최근에 물길이 마중물이 나오면서 상을 갔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거래량은 생기겠죠. 거래량은 조금 더 생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잡고 손절을 좀 짧게 잡는 게 제일 좋다. 그 대신 내일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지는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파악할 수 있어요. 매도가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아, 1564가 아니네. 1573이네. 이게 시가 띄어서 누른다. 요 위에서 이 지선 위에서 시가 띄어서 누른다. 여기서 매수해 볼 만하고 밑에서 시작한다. 밑에서 시작해서 분봉상으로 뚫고 안착을 한다. 그럼 매수하시. 뚫으면 뚫은 신호가 분봉상으로 이거를 분봉에다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 지선을 저장을 해놓으면 분봉상으로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뚫었다 싶으면 밑에다 걸어 놓으세요. 안 잡히면 많은 거지 뭘. 잡히면 땡큐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괜찮은 가격에 잡은 것 같아. 그 손절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손절률을 줄이기 위한 게 지지선과 저항선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는 거지. 매 순간 매수할 때마다 수익이 나야 되고 매 순간 매수할 때마다 수익이 바로바로 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 사람들. 어디 그냥 투자자문 가보세요. 투자자문은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저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 투자 자문을 차린데 쫓아가서 한번 맡겨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는지 개떡같이 운영할 거예요. 예. 한국은 아직 금융 쪽으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한국은 약간 학벌주의예요. 증권사도 학벌주의고 자산운용도 학벌주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학벌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걸 브레이킹 하지 않는 이상 깨지 않는 이상은 아마 힘들 거예요. 예, 한국 증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라고 하죠. 외인 기관들한테 맨날 털리지. 등신같이.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121선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흘러내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흘러내린다는 전제가 깔려야겠죠. 120선 매수는. 왜냐면 바로 끌어내리면 하한가가 되니까. 하한가를 넘어서는 거죠. 121선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마지막 라스트 매수 포인트가 121선이다. 깨고 흘러내린다? 관심 종목에 두시고 매수 매도는 하지 마시고 다시 121선 뚫고 안착한다? 그때는 매수하셔도 상관없죠. 왜? 121선 다시 뚫고 안착을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 하나 더 잡아드리면 저항대를 2419 이거는 좀 갭이 커요. 생각보다. 분석된 패턴상으로 봤을 땐 갭이 이게 이렇게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갭이 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선 대응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거는 여기를 터치했으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었지만 수익 실현 안 했는데 가다가 흘러내려. 그럼 어디서 정리해야 돼? 121선, 21선에서 정리를 하세요. 일단은. 예. 수익은 챙기고 봐야지. 예. 돈 벌려고 들어왔지 돈 잃으려고 들어온 건 아니죠? 예.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한국의 지금 정책 특성상도 그렇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정 생활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투자 관점으로는 3년 이상 자산 아니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투자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주식도 실물 자산에 속하니까 그쪽에다 박으실 거면 3년 정도 안 써도 되는 돈 박으시는 거고 만약에 2년 이내다. 그러면 금펀드 같은 거에다 넣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제일 확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건 금펀드, 금 가치죠. 예, 금 가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달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예, 통화가 뭐냐면 그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정해져요. 그 국가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럼 그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도가 뭐예요? 자산 대비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부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월등하느냐.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매달 5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런데 한 70만 원 벌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통화의 가치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50, 200, 500 이렇게 벌어. 그러면 당연히 신용도는 올라가죠. 그런 개념이에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라고. 만약에 돈을 벌지 않더라도 자산이 이만큼 있어.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 사람한테 돈 1억 빌려주는 건 우습지 않죠. 그런데 1,0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1억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뭐 걔네들은 무슨 어 걔네들은 나눔을 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시기는 상당히 이런 투자나 그러니까 해지라고 표현해도 돼요.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것도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조금 불안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화 가치에 대한 하락을 대비하세요. 대비를 안 하면 당신만 망가져.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다 대비를 하고 있고 짱구가 아닌 이상 자기 재산이 망가지는 걸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뭐 이번에 하여튼 어떤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했던 어떤 사람들은 뭐 부자의 돈을 뺏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심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강도랑 뭐가 달라? 남은 피땀 흘려서 모아서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인생 갈아 넣어서 어? 재테크를 배우고 알뜰살뜰 모아서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서 모아서 했는데 그 돈을 뺏겠다고? 왜? 내가 왜 뺏겨? 이런 마인드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한국은. 한국 통화가 정확히는 한국 통화가 예. 한국도 불확실성이 높지만 한국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한국 통화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과하게 얘기하면. 예. 그럼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공장을 다른 나라에다 공장을 짓죠. 왜? 다른 나라의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원화 가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싸다? 그럼 우리나라로 몰려오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짜잘한 돈 받아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얘기하면서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별로 그런 관련된 종목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종목을 다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썰을 가끔가다 풀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런 거를 커리큘럼을 짜서 하고 싶지가 않아, 굳이. 내 시간을 그만큼 뺏기기가 싫다고요. 지금 이거 뺏기는 것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보이라는 거예요. 매번 같은 얘기를 또 해드릴 수는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